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처럼 출근하고 늘 하던 시간에 퇴근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자식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장도 봐오고 병원도 함께 다니는데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두 개의 삶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무려 35해 동안 불륜을 들키지 않고 두 개의 삶을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 들키지 않았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생활 속에서 어떤 특징을 유지했는지 자신의 입으로 조용히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조현택 어르신, 올해 74,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으며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퇴직자입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 인터뷰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놀랍게도 그는 후회나 죄책감보다 담담한 어조로 지금까지의 삶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39살 무렵 지방 출장 중 지방에서 만난 한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곤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겠거니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그렇게 그의 이중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처에게 들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35년 동안 두 사람을 기만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륜을 숨기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공통된 행동을 보일까? 그들은 어떤 특징으로 자신의 거짓을 유지해 나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조현택 어르신은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일정을 정해진 루틴처럼 꾸민다. 둘째, 말을 줄이고 감정을 섞지 않는다. 셋째, 항상 아내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이 3가지는 그가 스스로 밝힌 불륜이 들키지 않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3가지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모범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 뒤에, 그 사람의 침묵 뒤에,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뒤에 혹시 또 다른 삶이 숨어 있진 않은지 더 깊이 그리고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택 어르신이 35년 동안 어떻게 두 개의 삶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보며 그의 말 속에서 불륜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택 어르신이 실제로 35회에 걸친 불륜 생활을 어떻게 들키지 않고 유지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의 말 속에서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법적인 아내고 한쪽은 감정의 동반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두 사람 모두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이 길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일상을 철저히 분할했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평일 중 하루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비워두고 그 하루를 지방의 다른 집에서 보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했고 식사는 늘 정해진 시간에 했으며 명절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심지어 명절 전날 그녀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놓고 택배로 보내며 내가 오늘은 당신에게 갈 수 없으니 대신 이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균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밝힌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일정을 바꾸지 않아야 해요. 평소처럼 똑같은 시간에 나가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고 패턴을 바꾸면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는 출근은 언제나 아침 8시, 퇴근은 오후 6시, 중간에 식사 시간도 늘 정해진 장소, 정해진 메뉴, 심지어는 휴대전화 알람까지도 정해진 시간에 울리게 설정해 두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규칙적이다는 점입니다. 보통 바람 피우는 사람은 늦게 들어오거나 이상한 외출을 자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 어르신은 오히려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더 일상적이고 더 성실한 척하며 의심받지 않도록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야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의 말이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의심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 어르신은 그 신뢰를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 그는 감정을 섞지 않는 말투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거기서 틈이 생겨요. 특히 말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감정을 끌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를테면 그는 밖에서 좋았던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의 여운을 집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집에선 평소의 말투, 평소의 표정,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 밖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집에선 불편한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말이 많아질 때예요. 말이 많아지면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는 연습을 오래 해왔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너무 길게 답하지 않고 특히 개인적인 감정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요즘 어때요? 뭐 그냥 그래요. 회사 일은 어때요?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피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정을 나누지 않는 말 습관이 불륜을 숨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말이 줄어들고 감정을 피상적으로 표현하며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감추고 있는 감정의 공간이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한 세 번째 특징은 의외였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면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해야 해요. 눈을 피하면 더 수상하잖아요. 조 어르신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회사 일로 꾸며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면 진실 같아 보인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처럼 보이게 거짓을 정면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선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훈련된 사람일수록 더 자연스럽고 더 자신 있게 눈을 바라보며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시선이 정직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택 어르신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관리하며 그 오랜 불륜을 들키지 않고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질문과 시선으로 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지를 이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택 어르신이 35회에 걸친 이중 생활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불륜하는 사람들이 정서적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본심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정에 약하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감정을 철저히 분리했어요. 이 집에선 이 집 감정, 저 집에선 저 집 감정, 절대 섞이지 않게 했죠.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반드시 감정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여자와 웃으며 지낸 날이면 집에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나는 이제 남편이다. 지금부터는 말 조심, 표정 조심, 감정은 지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짧게나마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들어서면 그는 평소에 조용한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말은 짧고 이야기는 단순하며 그녀와 있었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진 듯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저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는 조금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니 이게 내 삶의 일부처럼 굳어졌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를 기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이 결코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35회 동안 불륜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 그 방식은 냉정하고도 교묘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그녀에게도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피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갈등의 낌새가 보이면 말을 아끼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연락을 며칠 멈추고 상대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시간을 벌고 공간을 띄우며 균형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륜을 오래 하려면 욕심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해요. 둘 다에게 너무 많이 주면 무너져요. 그래서 적당히, 그러면서 진심처럼 보여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연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진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이자, 이런 태도로 모든 감정의 질량을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감정을 연기한다는 점. 이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흉내내며 진심인 척, 고민하는 척, 그럴듯한 감정을 연습하듯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감정 반응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표정이 억지로 웃는 듯 하거나 슬픈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덤덤하거나 감정이 가야 할 방향이 늘 어긋나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딴 곳에 있거나 감정을 연습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그런 감정 연기의 고수가 되었고 35년 동안 그 연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연습해요. 내가 진심처럼 보이기 위해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며 웃는 연습했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엔 그 사람 생일이라서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감정을 연습해야 할 만큼 속이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슬픈 삶이 아닐까요? 불륜은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조현택 어르신의 고백에서 드러난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정리하고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조현택 어르신이 직접 고백한 35회에 걸친 불륜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가 불륜을 의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자신이 불륜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 틈이 생겨요. 난 그 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나를 한 번만 낯설게 봤다면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은 가족을 너무 익숙하게 봐요. 그 말은 우리가 가족을 너무 신뢰해서 눈에 보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첫째, 평소보다 지나치게 일정이 일정한 사람. 둘째, 말이 줄고 감정을 나누지 않는 사람. 셋째, 감정을 정면에서 연기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갑자기 혹은 어느 날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그건 그냥 넘기기엔 너무도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의심되면 바로 추궁해야 되나요? 증거 없는데 말 꺼냈다가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추궁이 아니라 탐색형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은 별로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요즘? 이런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관심으로 포장된 탐색입니다. 상대는 처음엔 별일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표정은 왠지 피곤해 보여요. 혹시 무슨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반응이 분명 이상하게 튀거나 아예 대화를 닫아버리면 그건 신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언어가 추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예컨대 요즘은 뭐 그냥 그래, 그냥 바쁘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간다면 그건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으려는 방어이고, 그 방어 뒤에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이런 질문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당신 무슨 생각해요? 당신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예요? 왜냐면 그 질문엔 거짓으로 채우기 힘든 감정의 색깔이 묻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회피할까를 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만큼 정면으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불륜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즉시 싸움을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자신의 관찰을 기록하고 감정적이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상대를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당신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의심은 숨기되 관심은 드러내야 합니다. 정면으로 따지기 전에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감추는 이들이 어떤 감정 회피 패턴을 보이며 그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심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감추는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며 감정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지를 살펴보고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택 어르신은 내가 불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건 내 자신을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둘째는 나는 이걸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다. 셋째는 나는 둘 다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세 문장은 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죄책감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이것은 불륜을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정당화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먼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서 그랬을 뿐이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오래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 점점 거짓말이 일상이 되게 만듭니다. 조 어르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둘 다 사랑한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결코 단순히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외롭다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믿는 순간 누군가의 친절과 이해가 사랑처럼 느껴지는 심리 상태,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꾸준히 자기 암시하며 감정을 다독이는 패턴이 결국 불륜을 지속시키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서적 왜곡은 특히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늘 회피하거나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들일수록 밖에서 만나는 단순하고 부드러운 관계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 관계에선 책임이 없고 갈등 조절이 필요 없으며 오직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좋았다는 감정의 긍정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 어르신은 본처와 싸운 날이면 다음 날 반드시 그녀에게 더 다정하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한쪽에서 풀고 다른 쪽에서 회복하며 균형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불륜은 외도가 아니라 감정의 분산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을 여러 관계에 나눠서 배치하고 그 감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며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의 행동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반응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지, 늘 모호하게 말하는지를 살피며 그 사람의 감정이 정직한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감정적 폭발로 다가가기보다 자기 인식을 유도하는 말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삶이 단단하다고 느끼나요? 혹시 지금의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의 가족보다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정면 충돌이 아닌 내면의 질문으로 다가가는 방식이며 그가 지금까지 눌러두었던 양심의 감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양심은 가슴에 있는 재판관이다. 그 재판을 피해 다닐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불륜을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화가 아닌 질문을, 의심이 아닌 관찰을, 그리고 몰아붙임이 아닌 거울 같은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끝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상대가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관계를 복원하거나 정리해 나가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끝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상대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택 어르신은 35해 동안 불륜을 들키지 않았고 두 여인 모두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딱 한 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본처가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 중 이 한마디를 꺼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삶이 재미있어 보여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 마음이 설레는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조 어르신의 심장을 뚫어지게 관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한마디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사실을 들이밀면 반발하지만 마음을 건드리는 말엔 숨을 못 쉬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륜을 멈추게 만드는 건 증거가 아니라 정서적인 투시입니다. 즉 상대가 감정의 본질을 간파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이중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너 바람 피우지? 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방어벽을 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당신 마음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당신 요즘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은 정확하게 상대의 감정 중심을 찌릅니다. 그러면서도 공격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는 그 질문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꺼내는 타이밍입니다.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대화의 흐름이 감정적으로 열린 순간, 예를 들면 식사 후 조용한 시간, 둘이 산책하는 중, 혹은 무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눈 직후가 좋습니다. 그 순간에 나 요즘 당신 표정을 보면 예전이랑 좀 달라요. 괜찮아요? 이 한마디면 상대는 자신이 들키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륜을 멈추게 만드는 건 추궁이 아니라 감정의 정조준입니다. 조현택 어르신은 그 질문을 들은 뒤 한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내가 들켰다는 공포를 심었고 동시에 이제 그만해야 하나라는 흔들림을 줬던 겁니다. 물론 그는 결국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관계는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 그는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마음 편히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불륜을 끝내게 만드는 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균열입니다. 그 균열을 만드는 말, 그 균열을 만드는 감정,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이후 상대가 진심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또는 그 고백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땐 우리의 다음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적 안전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는 내가 계속 이 관계를 붙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셋째는 그 사람 없이 내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 어르신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더라면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그 누구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스스로 마주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상대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불륜,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굳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불륜이 우리 바로 옆에서 35해 동안 들키지 않은 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현택 어르신의 이야기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는 3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감정을 나누지 않고도 정상적인 척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둘째, 사람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철저한 일상과 모범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가면처럼 꾸민다는 것. 셋째,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한 가정의 일상처럼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나는 우리 집이 늘 평온하다고 믿었는데 혹시 그 평온함이 말없는 거리감은 아니었을까? 나는 너무 오래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는 누군가의 정면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묻는 용기를 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지 불륜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심해졌던 관계를 다시 진심으로 마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묻고, 매일 답하고, 매일 다짐하는 겁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요? 내가 당신 곁에 충분히 머물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에 나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불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이고 오래된 사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의심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되돌리기 어려운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깊은 물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의 가슴에 불안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습관적인 다정함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나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하고 싶었던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